네, 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5번째 중국의 뜻밖의 반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중요한 뉴스가 2개 정도 있었는데요.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중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동산 처분을 나섰다. 이제 미국에 투자한 중국이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이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매도세가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송환세를 통해 가지고 절세를 통해 가지고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미국 외부에 나가 있었던 달러를 미국 내부로 가지고 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제 친밀을 하고 있는 뭐 호주나 한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유럽에는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되게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셈 지역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을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뉴스가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ZT 제재를 해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이제 방향이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무진에서도 협상을 이제 긴밀하게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현실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급격하게 방향을 턴을 했어요. 보시면은 중국 당국에서 퀄컴과 NXP 인수를 이제 퀄컴이 NXP를 인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승리를 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퀄컴이 커지는 것을 저지를 했었고, 두 번째는 무역 분쟁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중국의 그 행동을 보고 국방수권법이라고 다시 또 ZT를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군 한번 했다가 멍군 했다가 다시 한번 장군 가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조금 저자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퀄컴과 NXP가 이제 퀄컴이 NXP를 인수하는 것을 좀 저지하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근자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그 기축통화의 위치를 가지면서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지배 점령하고 있었냐면은,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송환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를 다시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신흥국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이런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늘리게끔 하는 압박을 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자연스럽게 그 화폐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신흥국에 다시 달러를 투입하면서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행태를 취했던 거죠. 보면은 이런 미국의 이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달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IMF입니다.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정말 환상의 궁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IMF를 보시면은 전 세계 189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국제금융기구죠. 근데 보시면 설립 목적은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생산자원 개발에도 기여를 한대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 항상 이제 20대 8, 80의 법칙이 2대 8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부를 미국이 한 80 정도를 가져가려고 하고요. 나머지 20을 이 188개의 나라가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IMF에서는 지금 189개 이제 가맹국들 중에서 보시면은 브라질이 이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한 2% 정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비슷한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아요.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지금 1.73%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가 약 한 6% 정도 돼요. 6.1%. 그리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저편 일본이 6.15%. 중국과 일본을 합치면 한 12% 정도 되는데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16.5%. 아주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거의 뭐 미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IMF는. 그럼 제가 뜬금없이 왜 IMF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IMF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 기축통화의 달러와 이제 합작을 해서 신흥국의 부를 쥐어짜면서 미국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런 지금 현재 이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가지고 삐거덕대기 시작했어요. 뭔가 착오가 생긴 거죠. 급하게 이제 문우신이 중국의 류어라 만나면 부총리 류어라 만나면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퀄컴과 NXP 인수 합병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독점 금지법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영향권을 더 강력하게 행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는 중국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왠지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좀 반대로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방금 제가 IMF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화폐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거의 한 30% 정도 곤두박질 쳤죠. 뭐 자산 가치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30% 이익을 본다는 얘긴데요. 지금 터키 채권도 7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만 약 한 35% 가치가 빠졌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실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따르면은 기축통화인 달러 그리고 IMF를 이용해서 역으로 충분히 이용할 만도 한데 그럼 이게 왜 중국에게 오히려 득이 되었을까? 여기서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 상원에서는 지금 중국을 압박하라는 1대1로에 대해서 압박을 하라는 IMF를 통해서 압박하라는 이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은 중국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폼페이오도 급하게 IMF를 통해 가지고 구제금융이 있어 가지고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하는데 폼페이오가 날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제금융 받았던 돈을 가지고 중국한테 주지 말라는 거야. 폼페이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송환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서 신흥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서 외환보유고도 늘리게 하고 그리고 해당 신흥국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행했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산되게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땀 흘리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16년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블로그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거점들을 잡아 나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라오스, 아래에 있는 여기는 몰디브예요. 몰디브. 그리고 주부티, 그리고 몬테네그로 같은 이런 나라들을 근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나라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는 전체적인 대륙이 다 이제 지금 중국의 자본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보니까 1대1로와 관련된 대출이 37%나 또 증가를 했대요. 올해 상반기만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영향력이죠, 중국이.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1대1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자금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고요. 8월 4일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사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믿었던 일본마저 지금 1대1로 사업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2의 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예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60-70% 이상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IMF에서 구제금융 받는 신흥국들 지금 이제 미국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리고 IMF를 통해 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을 누가 따가냐니까 중국이 따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나라들이 대중국 부채가 엄청납니다. 거의 GDP 대비해서 70%에서 80% 정도 거의 잠식이 된 거죠. 중국 자본에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IMF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중국 부채를 갚는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제주는 공이 부르고 그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따가는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다급해지면은 이제 다급해지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잖아요. 보면은 8월 5일자로 트윗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지금 관세는 매우 잘 부과되고 있고 아메리카에는 매우 이로울 거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라는 이런 그 트윗이 연속해서 날리고 있어요.
그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깨름직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올해 2월 달에 이제 중국 1대1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인도,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 이 4개국이 이 1대1로 사업에 대항하는 인프라 산업을 이제 하겠다라는 인디아 퍼시픽에 대한 인프라 사업을 이 4개국이 연합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출범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인도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짝 이제 중국 쪽 편에 들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발을 빼는 건지 모르겠는데 호주와 지금 인도가 빠지고 호주, 미국, 일본이 이제 인도 퍼시픽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제 파트너로서 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트럼프가 인도 퍼시픽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제 좀 하려고 하면은 중국을 좀 견제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뿐만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 4개국이 펀딩을 하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또 판만 깔고 본인은 그냥 숟가락만 없는 그런 전략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돌아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견제가 1대1로가 삐걱대는 것 같은데 1대1로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나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나 크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원하는 바는 상당 부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잘 완료가 되어서 정말 이제 동아시아와 유럽 간에 있는 이 실크로드, 육상, 해상, 빙상 실크로드가 다 완성이 되어도 좋고요. 지금 되지 않더라도 이 인프라 사업을 이유로 수많은 중국의 자본들이 세계 각지에 거의 한 70개국에 흡수되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오랫동안 가졌던 야심이고 준비했었던 싸움을 준비하는 방법이죠. 중국 여러 개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지금 일본과 미국 간에 했었던 프라자 합의 그리고 현재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되게 뭐 비슷합니다. 이제 미국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권력을 힘을 행사하면서 화폐 가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환율을 조정하면서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과거 일본과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틀려요.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돈, 자원, 지배력, 미국채 이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자동차, 반도체 수출하면서 무역 규모가 이제 커진 거죠. 커지면서 이제 돈이 많아졌어요. 그 상태에서 미국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해서 남는 돈을 일본 입장에서는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외국의 자원도 사고 다른 기업이나 부동산이나 또는 금이나 미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가는 선 합의 후 자산 증식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본토 내국에 있었던 수출 주도형 산업들이 하나 둘 이제 꺾였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합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자금은 넘쳐나고요. 그리고 자원도 원자재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원자재는 중국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아프리카 강산들, 중동 지역의 유전, 그리고 뭐 히토류, 철광석, 중국에서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계의 상당한 이머징 국가들,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 그런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자본을 통해 가지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한 7-80%까지 올리면서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일본이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미 국채 외환보유고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미국의 국채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처해 있던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보다는 물론 미국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지원의 국가인 건 분명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 방 먹었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금리 인상과 화폐를 같이 신흥국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지배력 자산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전략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인도 퍼시픽 인프라스트럭처 펀딩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이 미국을 초대했다라고, 끌어들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폼페이오도 지금 중국도 달려가고 지금 인도도 달려가고 하는데 뭔가가 좀 깨름직하죠. 시원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우군을 만드는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도 EU, 인도, 그리고 멕시코 품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기 전부터 중국은 아주 음흉하고 조용하게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안 지역, 그리고 나프타 지역의 남미 지역 다 FTA를 협상을 하거나 자금을 차이나 머니를 공급을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관계도 만들고 있었고. 지금 보면은 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세권 박스권에서 95에서 왔다 갔다, 94, 9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지수가. 그런데 보시면은 달러 위안화는 지금 단기간에 엄청 올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안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거의 지금 보시면은 한 12%, 15% 정도 빠져 있거든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락시킨 위안화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따먹으려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가 또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알짜 기업들을. 그러는데 최근에 이 무역 전쟁이 길어지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중국의 국부펀드가 자국 증시에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기관이 한국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자금을 투여하는 거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유 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위안화 같이 떨어뜨려 나온 상태에서 과실을 따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분을 늘리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권 행사할 수 있는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상황은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구조적으로 지분 빨리 이제 털고 그 지분 비율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거를 빗장을 걸어 잠그는 형국으로 정부가 이제 중국 자국의 기업 지분을 늘리게 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이제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급격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은 될 수는 있지만 빨리 이제 중국 증시가 돌아서려면은 국부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부들 중앙정부나 지방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빨리 시장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외인들이 이 지분들을 비중을 늘리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생겼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북한에 관련된 문제가 진전이 없어서 좀 골치 아팠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방면으로서는 뭔가가 하나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북한과도 의견이 충분히 교환됐다는 것은 분명히 팩트일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를 언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이제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모드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면은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했을 때 또 수익이 날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감은 올 것 같네요. 저는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두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이 나오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그 무역 분쟁 자체가 아주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무조건 이길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때는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합의를 보게 될 텐데, 그 합의를 본다는 것은 지금 무신드나 폼페이오가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라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